등비급수 활용 첫 번째가 순환소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배우는 거. 공식에 의해서 계산했던 방법은 따로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보고. 점이 있는 거는 99를 찍고, 점 없는 거는 0을 찍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점 없는 걸 뺀다, 이런 형태로 기억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까먹었을 친구를 대비해서 앞에 1이 있는 경우 한번 해볼까? 1.234에 여기에 점이 있다면 분모는 소수점 아래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 두 개가 있어서 99, 점 없는 거 0. 근데 분자는 전체에서 점 없는 거를 뺀다라는 형태로. 유도 과정은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 안 난다 보고. 얘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x는 1.2에 34에 34가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무한소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앞으로 딱 붙여서 여기다 10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12.3434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 순환마디 하나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여기에 소수점이 올 수 있도록 1000을 곱하죠. 이러면 1, 2, 3, 4.3434에서 순환마디가 다시 나타나게. 그래서 얘를 빼는데 1000이 크니까 여기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형태를 빼면 1000에서 10을 빼서 990이 되고, 이 순환마디 소수 부분이 없어져서 1, 2, 3, 4에서 1, 2가 빼고 990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중학교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등비급수를 배운 상황에서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0.2땡 같은 경우에 0.2가 반복이 되는 형태인데 얘를 풀어서 쓰면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이런 형태로 본다면 공비가 10분의 1이 곱해지는 형태가 돼요. 얘가 초항이 되고 공비는 10분의 1이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무한합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걸 1-r분의 a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0.2 1 빼기 10분의 1 공비, 그러면 10분의 9랑 10분의 2가 되기 때문에 9분의 2가 돼요 라는 형태로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급수를 이용해서 풀자라는 이야기. 이 부분도 급수로 하는 김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는 얘랑 공간을 조금 더 쓰자. 이쪽을 한번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얘는 1.2에 3434가 반복이 되니까 (1.2는) 따로 빼서 생각을 할게요.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가 0.034가 되고 두 번째는 0.00034가 되고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따로 상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비는 100분의 1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 적어주고 0.034에다가 101 빼기 100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얘를 정리해보면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로 바꿔야 될 때 땡땡이가 없는 형태라면 얘는 그냥 빼고 따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을 생각을 해주면 급수 형태로 바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다시 가보면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나타낸다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나타낸다. 공비 찾고 초항 찾은 다음에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그 값을 계산한다라는. 그래서 공식에 의한 거 혹시 뭐 이거 있는 이유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중학교 과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답 찾을 때만. 그 다음에 도형 등비급수가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요즘은 잘 등장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매번 나왔었던 형태인 거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테고, 규칙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전체가 2다. 얘를 4등분 반 잘랐으니까 얘를 첫 번째 넓이를 S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합을 S라고도 표현하니까 그냥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요 사각형의 넓이를 A1이라고 하면 조항은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칙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워낙 깔끔하게 잘 잘려 있으니까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데, 두 번째 도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여기를 4등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변의 길이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길이는 어떤 변화를 가지느냐면 1이 되고, 그 다음은 2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이런 규칙성을 가지죠. 길이의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1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이 되고, 이런 규칙성이기 때문에 길이의 공비가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넓이의 공비는 길이 공비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비는 4분의 1이 됩니다.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된다면, 정육면체를 만든다 그러면 부피는 1이 2분의 1을 한 변으로 가지는 거니까 얘는 8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4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 공비가 2분의 1이라면 넓이 공비는 4분의 1이 되고, 부피의 공비는 길이 비에 대해서 3승인 8분의 1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길이 비를 찾고 물어보는 게 넓이면 그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되고, 부피를 물어본다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초항이 1입니다. 그 다음 넓이 공비가 4분의 1인 걸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총 넓이의 합은 1 빼기 넓이 공비분의 초항 1 해서 3분의 4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도형 문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길이 비를 찾고, 넓이 비를 찾고, 부피 비를 찾고, 순환소수 문제는 한 개만 해봅시다. 요거 아까 그 1, 2, 3, 4에서 했었던 거랑 얘는 비슷하니까. 자, x라는 값이 0.51이다 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0.515151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순환 마디마다 자릅니다.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더하기, 공비를 확인해 보니까 100분의 1이 되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얘가 초항이네. 그렇다면 무한히 더하게 된다 그러면 1 빼기 공비, 초항은 100분의 5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분의 99,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식 공식인 99분의 51이 되더라 라는 형태로 풀면 된다라는, 뒤에도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확인책 53 같은 문제는 그 순환소수를 직접 구하세요, 분수로 바꾸세요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중학교식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뭐 굳이 등비급수를 쓸 이유가 있을까?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99분의 12를 순환소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0.12의 땡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잘 모르겠는 형태다 그러면 직접 나누시면 돼요. 지금 워낙 간단한 형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7분의 1을 나타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처음 보는 형태다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1 나누기 7을 순환 마디 나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수인데 순환 소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나눈다. 1을 7로 나누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얘도 이거 모르겠다, 그럼 11을 99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나일에서 적으면 얘는 1, 2, 1, 2, 1, 2가 반복이 됩니다. 그럼 AN을 적어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 두 번째는 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1이 되고 네 번째는 2가 되는 이런 형태로 AN이 나일이 될 거고, 그 밑에다가 3의 n승을 달아주면 여기에다가 3의 n승을 달아주면 여기는 3의 1승이 되고 얘는 3의 2승이 되고 얘는 3의 3승이 되고 얘는 3의 4승이 되고 3의 5승이 되고 3의 6승이 되고, 얘는 그 급수 초반에 한번 했었었는데 분자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 번째에 대한 급수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붙일게요. 1에서 무한대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홀수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 초항이 3분의 1이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차이점이 9분의 1이 곱해졌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9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짝수 번째는 얘가 초항이 9분의 2가 초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는 똑같아요. 여기 얘랑 비교해 보면 9분의 1씩 곱해지는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9분의 2가 초항이고 공비는 9분의 1이 마찬가지고 해서 계산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 안 나오겠지만 이거 예시 든 거는 그거예요. 순환소수 모르겠다, 어떻게 해라? 진짜로 1을 7로 나누면 0.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좌표 문제는 당연히 X 방향으로랑 Y 방향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길이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길이가 1이 되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가 2분의 1이 되고 길이가 4분의 1이 되고 여기 길이는 8분의 1이 되고, 그런데 이게 X축에 미치는 효과만 한번 따져보면 공통적으로 코사인 30의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1이 X좌표의 변화는 어떤 형태로 변화를 주느냐면 1 곱하기 코사인의 30도만큼 2분의 루트 3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여기 2분의 1은 X좌표에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느냐면 여기서 변화되는 부분은 마이너스의 원래 길이에다가 코사인의 30도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고, 얘는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얘는 4분의 1에 대해서 코사인의 30만큼에 내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30은 전부 다 똑같고 나머지만 얘는 이 X 방향 보면 얘는 플러스 됐다가 얘는 마이너스 됐다가 얘는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가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형태를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Y로는 어떤 움직임일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여기까지 갔을 때 Y 방향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플러스네요. 다만 1에 대해서 사인의 30도만큼의 효과를 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2라는 값, 2분의 1이라는 값에 대한 사인만큼,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대한 사인의 30도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서 갔을 때 y만큼의 변화는 뭔가요? 라고 하면 얘는 4분의 1에 대해서 사인의 30도만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xy를 따로 적어주면 돼요. x좌표에 움직이면 초항은 코사인으로 묶어서 표현할게요. 코사인의 30으로 묶었을 때 얘는 1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더하기 4분의 1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 되고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될 거고, y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전부 다 사인 30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을 30으로 묶었을 때
1 되고 얘는 플러스 계속 올라가는 형태라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초항은 1입니다. 다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3분의 루트 3 이런 형태가 되고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 얘는 공비가 2분의 1씩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고 저항은 1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1이겠네요. 해서 좌표를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움직임만 생각해 보면 x 방향 따로 나눈 데 있죠. 그럼 여기 첫 번째 길이가 1이고 두 번째 길이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16분의 1이 되고는 찾을 수 있는 거잖아. x의 움직임 생각해 보면 x 방향으로는요 처음에는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올라갈 때는 0이에요. x 방향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0이 되고 세 번째는 뒤로 갔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내려올 때는 0입니다. 그 다음 다시 전진할 때는 얘는 플러스의 16분의 1이 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갈 거고 y도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까요? y는 처음에 0으로 여기 갈 때는 y 방향 움직임이 없어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후진할 때 왼쪽으로 갈 때는 y 방향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만큼 내려오고 더하기 0이 되고 이런 대로 가겠죠. 요까지만 딱 적어 봤을 때 얘는 초항이 뭐가 되느냐면 1인 거고 중간에 0 있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왜 무한히 더할 거니까 0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여기서 올라갈 때 공비가 얼마냐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초항이 아니죠. 0은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이 초항이 2분의 1이에요. 공비는 똑같네. 마이너스 4분의 1씩 되는 거. 그래서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형태로 해서 XY 좌표를 찾는다라는. 등비급수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길이 아니면 넓이 아니면 부피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길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두 개만 구하면 돼요. 세 개는 확인차 구하는 거고 두 개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초항 조심하세요. P에서 P1까지를 초항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첫 번째 정보는 여기에 대한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길이는 얘가 30도니까 이게 1이 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요런 관계로 왔다?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든 그건 잠시 내비두고 주황이 파란색이 되는 이 변화와 그 다음에 파랑이 노랑이 되는 이 변화가 과연 규칙적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닮음이지 않나? 그럼 똑같겠죠. 같은 비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노랑을 찾지 않아도 주황이 파랑이 되는 비를 안다면 파랑이 노랑이 되는 비가 같을 거라면 얘는 확실히 등비 수열의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닮음이니까. 그러면 주황색 길이가 1이면 파란색 길이는 얼마일까는 여기서 사인 코사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30도일 테고 얘가 90도가 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서까지는 2분의 1이 되고 파란색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을 도형 관계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첫 번째부터 한번 적어보면 이 합이 S라고 한다면 초항은 1이 되고 두 번째는 1에 대해서 2분의 루트 3이 되었으니까 공비는 바로 보입니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확인은 3개까지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맞게 가고 있나 정도 3개까지 구해봤다.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면 다시 얘가 절반이 되고 루트 3을 하니까 오 맞네. 그럼 이렇게 가겠네. 우리 뭐만 찾으면 됩니까?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초항이 1인 거 알고 공비 2분의 루트 3인 거 아니까 얘는 1 빼기 공비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유리화 해주면 이게 등비급수 도형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규칙성이 있다라는 게 확실하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의 합을 물어봤고요. AN이 뭐냐 그러면 정삼각형에 대한 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삼각형을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초항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도형에서 보면 A1이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초항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된다면 요쪽으로 자를까요? 요쪽으로 자르면 얘가 1이 될 때 1대 루트 3대 2의 관계에 의해서 요 부분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전체 한 변의 길이는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A1에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1은 얘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의 변의 제곱 4분의 3의 루트 3, 얘가 초항입니다. 공비는요, 지금 물어보는 건 넓이 물어봤거든. 공비는 두 번째를 한번 A2를 찾아볼까요? A2는 여기 있습니다. A2에서 요 길이가 뭐로 표현이 되느냐면 얘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얘를 한 변을 계산을 하지 말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얘랑 같은데 이 길이가 2분의 1이라 그랬거든. 노란색 큰 삼각형에서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얼마로 표현이 됩니까? 반지름이라 했으니까 이건 1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럼 원래 도형에서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걸 찾아보니까 이 큰 A1이라는 삼각형에서는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끝에까지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끝에서부터 뾰족이까지가 2분의 1이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길이 B가 얼마다? 1이 2분의 1이 되었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넓이 물어봤잖아.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하자 했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넓이에서의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초항을 구해놨기 때문에 1에서 무한대까지 넓이의 합은 초항이랑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형태로 (4분의 3) 약분하고 나면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변을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닮음에서 대응되는 변을 찾아서 대응되는 변의 비를 찾아서 그거를 제곱을 해서 넓이 비를 찾고 그 넓이 비를 공비로 갖다 쓰면 됩니다. 이거 재활용 문제가 좀 헷갈립니다. 공비가 한 번에 딱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잘 공비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재활용되는 무게를 구하세요이지 생산되는 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재활용되는 거에 대한 최종적인 합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산되는 게 10톤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10톤을 생산을 했어. 여기 생산 적어 볼까요? 생산을 10톤을 했는데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됐대. 그럼 수거된 양은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75만큼 75%가 수거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곱했으니까 수거된 양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0%가 재활용이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재활용 100분의 80만큼 재활용이 되었어요 해서 나온 이 값은 재활용된 알루미늄 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초항이에요. 재활용 처음에 했어. 재활용된 게 재활용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페트병 물병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간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 요까지 재활용, 여기가 1차적으로 재활용 됐어요. 조항입니다. A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재활용. 두 번째 재활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두 번째 재활용.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돼서 팔려나갔어. 얘가 다시 수거가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하면 수거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에서 그대로 또 75%가 나갔으니까 수거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중에서 수거된 것 중에서 100분의 80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떨까? 요렇게 처음에 만들었다가 두 번째 요거는 한번 적을까요? 100분의 75 곱하기 100분의 80으로 두 번째 들어온 거 또 물병 만들어서 팔았더니 얘가 100분의 75만큼 수거가 되고 그 중에서 청소할 거 청소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해서 다시 또 재활용해서 내보내는 거. 현재로서는 적어 보니까 얘가 초항이 되는 거고 이게 공비가 되면서 공비가 계속 거듭 곱해지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맞을 때는 괜찮은 거고 장학금 문제에서 뭐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돈을 불려서 다시 장학금을 주고 하는 문제는 초항이랑 공비가 조금은 숨어 있을 수는 있어요. 결론은 이런 재활용이나 뭐 무슨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은 꼭 한 3번까지는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그럼 뭐가 반복이 되는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까지 수항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봅시다. 10에 수항은 6이 되고 공비는 곱해보면 5분의 3이 여기서 요까지만 하면 얘가 5분의 3이 되니까 다 더하게 되면 그 총 합이 여기서 말하는 총 무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초항은 6이고 반복이 되는 공비는 5분의 3이 되고 그래서 15톤이 될 것이다. 얘도 급수의 형태입니다.